선관위가 부실 선거 이후 사후 대처까지 부실하게 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 규탄 움직임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와, 이번 지방선거 진짜 노답인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그저 일 못하는 선관위의 행정 실수련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하나둘 드러날수록 단순 실수가 아닐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과 광주에서 벌어진 쌍둥이 득표 현상, 전주에서 발생한 전북 고역간 1,004명 투표 누락 사태, 법원의 증거보도 명령 전 발생한 잠실 투표함 폐기 사건까지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거 진짜 부정선거일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둘째치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 26곳이라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건 참정권 침해로 봐야 합니다. 다행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합동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제2의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며 경고를 날렸고 학생들은 과잠을 벗어던지며 참정권을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길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는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이념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묻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라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좌우 상관없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째, 우리의 참정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 둘째,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셋째,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참정권은 침해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일부 국민들이 투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참정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91곳이었고 그중 투표가 일시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이었습니다. 자료와 같이 투표 부족 사태는 전국 단위로 발생했으며 새 투표용지가 오기까지 최장 대기 시간은 1시간 35분이었습니다. 아니, 투표 갔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서 돌아간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참정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말 화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굳이 왜?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이번 선거에 배정된 예산은 부족한 걸 넘어 오히려 남았습니다. 뉴스일에 따르면 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132억 8천만 원이었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46.7%인 6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자료를 보니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갔지만 인쇄는 절반만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남은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인쇄 기준을 낮췄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잉여용지가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될까봐 줄였다라고 답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려다가 정작 투표를 못하게 만든 것이죠. 다음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북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 레전드인데요. 개표 결과 자체가 잘못 입력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관위의 실수로 전주 중화산 1동 제1표소의 개표 결과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에 제3투표소 결과가 입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3투표소의 결과가 1,3투표소에 중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제1투표에서 투표한 1,104명의 소중한 표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구의 득표수는 실제와 다르게 집계된 채 선거가 끝났습니다. 기가 막힌 건 선관위의 태도입니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도 이미 전산이 마감돼 수정이 안 된다며 이번 선거 당락에는 영향이 없으니 넘어가자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1,000명에 넘는 국민의 권리가 사라졌는데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그만입니까? 만약 몇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승부였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려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월 11일 이번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두 후보의 개표 결과를 서로 바꾸어서 입력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본을 쓰면서도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선관위의 잠실 투표함 폐기 사건입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이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증거보존 결정을 내렸는데 선관위가 이미 투표함을 폐기한 사건입니다. 물론 명령 전에 폐기했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의 물품들을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이라며 서둘러 버렸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위 사건들만으론 부정선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전국 대학생들은 들고 일어났고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행동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건 우파 성향의 집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참정권을 위해 모인 것이죠. 이때 극자 성향의 대진년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생의 반박 논리가 아주 멋있었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 세력이 맞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누가 분탕질한다 싶으면 대진년이 있다는데요. 저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단입니다. 저들이 저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데 저들은 김정은을 존경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늘 한미 동맹을 반대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해왔습니다. 저들은 미 대사관을 불법으로 점거했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선거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들은 무슨 세력입니까? 저들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하실 때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18개 대학을 시작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에도 약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어르신, 심지어 유모차를 끈 평범한 가족까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건 하나입니다.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선 중립기여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 실패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선거 이슈는 최근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파는 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특검으로 조사하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렇게 피를 토함에 규탄해도 왜 선관위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로 선관위는 아무도 감찰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원피스로 따지면 거의 천룡인인 것이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만화 원피스엔 천룡인이라는 집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계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선관위가 딱 그 구조입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도 국회도 감사원도 견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헌법과 판례가 보호하니까 뭘 해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견제받지 않은 권력, 선관위의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마다 휴가를 쓴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을 듣고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한 달 전 선관위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휴직자의 81%가 실제 선거를 관리하는 6, 7급 실무진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선거 때만 일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 일하기 싫어서 휴직을 내는 괘씸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선관위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이 아닙니다. 시험 과목에 공직선거법이 들어가는 선거 전문 인력으로 뽑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관리를 위해 채용한 인력이 정작 선거철에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22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겹치면서 휴직자가 226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직원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애초에 문제가 안 됐겠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선관위를 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립 이후 60년간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점입니다. 그 이유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즉, 감사원이 감사를 요청해도 선관위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해버렸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남긴 겁니다. 이 판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선관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관이 선관위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건 역사가 수천 년간 증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10명이 특혜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뭐 고려시대 음서제도 아니고 직급이 높다고 본인들의 자녀들과 친인척을 꽂아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하자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천룡인이 3대장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선관위는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없다면 선거 사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감되는 게 선관위는 그들이 해야 하는 실무마저 다른 공무원들에게 토스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견제가 없으니 내부부터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책임자들이 사라진 뒤 스스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60년간 외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채용 비리로 감사원 감사를 만장일치로 거부한 기관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혹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정권 침해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선관위 개혁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터진 사건들이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실수인가 아니면 부정선거의 일환인가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사건들을 부정선거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오늘만 해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셋째, 선관위를 포함한 선거 관련자들에게 대한 전방위적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만 복수의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으며 대표적인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쌍둥이 득표수입니다. 인천의 송도 1동과 이동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두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서로 다른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날 투표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는 두 후보가 동시에 같은 수를 받은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계산식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어느 교수는 0.9%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수치 모두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흥구와 광산구 송정 1동 등 무려 10개 읍면동에서 5쌍의 쌍둥이 득표가 나왔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쌍둥이 득표가 나올 확률은 다 1% 수준입니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투명하게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됩니다.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되고 아니라고 밝히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혹은 사전투표와 당일 본투표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사전투표에서는 한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본투표에선 결과가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낮은 확률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니 의심을 하는 거고요. 이에 선관위는 정산 범위 안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도 결국 선관위 스스로 하는 말이라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의혹은 신원 확인 시스템의 허술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촌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투표소에 갔는데 그대로 투표가 완료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도지사 투표용지 2장 배부,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발급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의혹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23년 당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에 대한 합동보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관위 내부 전산망의 망 분리 체계가 미흡했고 외부 해커가 내부망에 침투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실제 해킹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맞습니다. 해킹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해킹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들 앞에서 선관위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특검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참정권은 침해됐고 선관위의 자체 조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고 싶다면 오히려 특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행히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신뢰로 완성됩니다. 지금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 없이 특검 없이 이 의혹들을 덮어버리면 다음 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대학생들이 과잠을 벗어던지고 시국선언을 한 이유는 우파라서가 아닙니다. 2030 청년들이 송골시로 재선거 피켓을 만들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것도 우파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된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